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함수 1단계 함수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우리가 함수를 풀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는을 먼저 입력을 하고 함수를 먼저 이렇게 써서 가로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김쌤은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직접 함수를 선택을 해서 가로로 푸는 형태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함수들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요. 또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직접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함수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함수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종류를 고르는 것도 더 쉽고 또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함수를 먼저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지 그거를 알고 문제를 읽는 게 이해를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함수가 나온 게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알맞은 함수를 고르기 위해서는 문제를 봐야지만 그 알맞은 함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상품 상태 중, 요 상품 상태 중이라는 거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불량이 아닌 거,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거에 판매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합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다? sum if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요 sum if 함수 있죠? 없으면 여기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했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칸이 나오죠. 그래서 렌지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요 렌지라고 하는 건 범위고 여기는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몇 개만 알아도 함수의 구문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렌지라고 하는 거는 조건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조건을 쓸 때 우리가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꼭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불량이 아니다. 불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요 sum, 렌지, 합계 범위죠. 이 부분 어디다? 요 판매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지금 보니까 함수가 D, average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D자가 들어가 있는 함수는 D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D함수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구문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뭐다?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건을 또 여기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직급이 대리인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조건이 앞쪽에 나와요. 앞쪽에. 그래서 직급이 대리에 해당하는 연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야 되니까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직급이라고 써주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대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절대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average 그죠? 여기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글자만 쓰고 검색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목록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D average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든 구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필드 나오고 크리테리어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필드명을 유일하게 포함하는 함수는 이 D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연봉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연봉이 1번, 2번, 3번, 4번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에다가는 열 번호 4를 적어도 되고
또 아니면 여기 필드명이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열번호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범위를 지정할 때도 필드명이 포함이 돼서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제 3번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가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hlookup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hlookup의 친구는 또 vlookup이라고 하는 게 있죠. hlookup과 vlookup은 어떤 찾아주는 함수죠. 어떤 그 항목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목록이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인데 hlookup은 어떤 방향이다? 가로 방향이다. vlookup은 뭐다? 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량이 나와 있지만 단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가가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 아래에 단가표가 따로 존재하네요. 그죠? 그래서 가일명과 여기에서 어떤 거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판매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 곱하기 뭐라 그랬어요? 단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는 수량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수량 눌러주면 되고 곱하기 눌러준 다음에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단가를 지금 모른다. 그래서 이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h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hlookup에 여기 들어가서 요 hlookup과 vlookup의 구문은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검색할 값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 가일명에 따른 여기는 이 조건이 보면 이 단가표를 보면은 가일명에 따른 단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일명 요게 기준이 되는 거고 요 표 범위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바로 어디가 되냐면 요 단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요 단가표는 귤이나 복숭아나 참외나 참줘야 되는 이 단가표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참조를 해줘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행번호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는데 여기 지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가일명이 있고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행번호는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2가 돼야 되는 거고 vlookup과 이 hlooku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범위 검색이죠. 정확하게 일치한 거냐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는 true 또는 1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할 때는 반드시 false를 쓰거나 0을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0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 범위가 요 단가표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 4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함수가 어퍼하고 프로퍼가 나왔습니다. 이 어퍼라고 하는 건 영문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고 프로퍼라고 하는 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꿔냐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사명은 회사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표기를 하래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가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직접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퍼, 대문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탭키를 눌러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 회사명, 가로, 닫고.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눌러버리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명이 전부 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수식 입력줄이 있죠. 여기에 가서 AND 연산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가로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자 나와야 되죠. M% 또 연결해서 그다음에 프로퍼. 첫 글자가 대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퍼로 들어가서 우리 어디요? 요 지역.
그죠? 가로를 닫아주고 요렇게 하면 마지막에 가로가 없어요. 서울 뒤에 가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반가로를 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체크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 문제에서 풀 때는 이 표시예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예를 보고 요 형태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AND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 반가로를 집어넣고 프로퍼라는 함수를 넣을 때 요게 AND 연산자를 안 넣어줘서 에러가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넣어주고 나서 또 다른 함수를 넣어줄 때도 연결 연산자 %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함수가 if하고 left가 나왔습니다. if하고 left가 나왔고요.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장르 코드가 A이면 액션, 그 다음에 D이면 드라마, H면 호러,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 돼야 되는 게 지금 4개죠. 그럼 4개에다가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장르 코드에 보면은 A101인데 여기서 요 A만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A이면 이다라고 하는 거를 A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첫 글자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if 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f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A냐, D냐, H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어는 여기서 뭐예요?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셀 주소는 여기에 있는 이 장르 코드에 있는 요 A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left 함수가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left 요 장르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이에요? A가 나오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요 레프트 함수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능까지 뭐 범위를 지정하면 더 좋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가 나오면 뭐가 된다? 액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다 드라마를 쓰면 안 되겠죠.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if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V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A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요? D예요. D가 나오면 이번엔 뭐다? 드라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호러하고 공백이 또 있기 때문에 if가 또 들어가야 되죠. 아까 우리가 if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3번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V를 또 눌러주시고 A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가 되면 뭐다? 호러.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f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좀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체육엔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르 구분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수 1단계 우리 함수 2번 문제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ABS와 average if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목이 수학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랑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뺄셈을 의미하겠죠. 그 구한 값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슨 함수에 들어가야 되냐면 ABS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요 ABS 안에 들어가서 수학 점수의 중간고사 점수를 구하고 뺄셈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버리지 if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목록에 없을 때는 이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에버리지 if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가 함수마법사를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이 에버리지 if를 한번 클릭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감옥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감옥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은 뭐다? 수학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학을 적어 주시고 계산을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중간고사니까 이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한 거는 뭐다?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여기 ABS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뺄셈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ABS를 클릭을 해주고 요 부분, 요 빨간색 가로와 검정색 가로 사이에다 커서를 놓은 다음에 뺄셈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에버리지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르게 나오게 한 다음에 범위는 동일해요. 그죠? 이 범위. 네, 이번에도 조건은 누구예요? 수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수학이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런데 평균 범위는 이번엔 달라졌죠. 아까는 중간고사에 대한 걸 구했지만 지금은 누구 거? 기말고사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었으니까. ABS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나왔어요?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2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2번은 뒷섬이 나왔네요. 그죠? 2번은 뒷섬이 나왔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음료이고 조건이 분류가 음료이고 또 있네요. 그죠? 제품명이 생수인 단가 생수이며 또 단가가 또 있어요. 900 이상인 단가의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건이 3개예요. 그런데 이 조건들을 보면은 여기 이고 이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다 조건이 뭐다? AND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다 음료여야 되고 제품명이 또 다 생수이고 단가가 또 제품명이 음료이면서 생수인 거에 해당하는 900 이상이 되는 그거에 대한 단가의 합계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요거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잘 써줘야 돼요. 먼저 분류가 뭐다? 음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품명이 뭐가 돼야 된다? 생수여야 된다. 그리고 단가는 얼마가 돼야 된다? 90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틀리면 이 문제는 또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 표 자체에서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조건을 따로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는 고급 필터 조건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뒷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뒷섬.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뭐다?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그리고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단가죠. 그래서 단가가 지금 여기 보면 1, 2, 3, 4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필드 번호는 4번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우리가 아까 써놨던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은 VLOOKUP하고 에버리지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여기 업무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이 있는데 요거 3개에 대한 뭐다? 평균 점수가 요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요거에 대한 평균 점수 구하고 또 이수진에 대한 평균 점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 평균 점수가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에 나오는 등급이 표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건 0일 때 D라고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69까지가 D가 되는 거고 70부터 79까지가 C가 되는 거예요. 95 이상이 돼야 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무슨 함수에 들어간다? VLOOKUP에 들어간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지금 뭐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에버리지를 써야 돼. AVER, AGE 어디에 해당하는 업무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를 어디 표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등급표에서 근데 요 등급표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김민수에 해당하는 등급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거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급표에 있는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참조해요. 주의하셔야 되고, 열번호는 우리가 지정한 요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기준 점수에 따른 등급이 필요한 거니까 등급이 필요한 열번은 몇 번 써야 돼요? 2번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0일 때 D가 아니라 0부터 69가 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생략을 하거나 추루를 쓰거나 1을 쓰거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을 쓸게요. 아까 우리가 함수 1번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했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니까 B가 나왔어요. 나머지 체육인들을 해주니까 이렇게 등급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은 프로퍼하고 트림이 나왔네요. 프로퍼는 첫 글자가 대문자, 트림은 뭐 하는 거야? 공백을 제거하는 거죠. 공백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시명의 앞뒤 공백을 제거를 하래요. 그럼 도시명이 서울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공백이 있죠. 요 부산 같은 것도 이렇게 공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백을 제거를 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프로퍼가 나온 거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요 는을 해주시고, 공백을 제거하고 프로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트림 프로퍼 안에,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첫 문자가 대문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 안에 트림이 들어가야지, 이걸 트림 프로퍼로 하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을 제거를 한 걸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프로퍼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공백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뜻대로 우리가 체크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백이 제거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공백이 제거가 되고 제거된 거가 뭐가 된 거야?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퍼 트림으로 해야지, 트림 프로퍼로 해도 결과는 똑같지만 답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최종 결정이 되는 거, 첫 문자만 나중에 대문자로 변환하라 라고 했죠. 그럼 이 함수를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퍼를 먼저 썼잖아요. 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5번 문제는 5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if s 문제가 나왔네요. if s, 그죠? if s 문제가 나왔는데 점수가 90 이상이 되면 A, 80 이상이 B, 70이면 C, 60D, 60점 미만이면 F로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if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A, B, C, D, F니까 5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면 if를 4번을 써야 돼요. if를 4번을. 하지만 여기는 if가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if s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if s 하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s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기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써주면 되죠. 뭐가? 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은 90 이상이면은 이렇게 요 추루값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여기 적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돼야 돼요? 지금 A잖아요. 탭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가 몇 점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B.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면은 이번에는 70 이상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C. 또 적어주고, 그 다음 요 점수가 이번에는 60점 얼마면 60 이상이면 또 뭐라 그랬어요? D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냐면 요 점수가 60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60점 미만일 때는 뭐다? F가 된다. 여기 탭을 한번 눌러주면 여기도 큰 따옴표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60점 미만이라고 안 나오고 나머지는 이라는 말은 나머지는 F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요 조건식을 안 쓰고 그냥 true하고 F를 써줘도 되는 건데 여기는 60점 미만이라는 걸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 조건식을 입력을 한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1단계 함수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가서 이렇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sumif 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sumif 함수를 이용하고 절대 참조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왔는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구분별, 요 구분별에 보면은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요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 구분은 금액이 얼마냐, B는 얼마냐, C는 얼마냐 이렇게 하면서 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라고 하는 sumif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구해서 채우기를 했을 때 그 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따로 구하면 이거는 틀리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이 sumif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다?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이죠. 요 렌지 조건 범위죠. 그래서 조건이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요 A에 대한 조건 범위도 요 부분이고 B에 대한 조건 범위도 여기고 C에 대한 조건 범위도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범위는 A, B, C 구분이 다 동일한 거니까 우리가 요게 하나를 구했을 때 이 조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절대 참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요 조건은 뭐냐?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죠.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A라고 써버리면은 여기는 답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A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하면 G3이 나중에 G4가 되면 B가 될 거고 또 G4가 G5로 바뀌면 C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셀 주소를 직접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썸 렌지는 금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금액도 어떻게 돼요? A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도 여기고 B도 여기고 C도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 여기 이렇게 절대 참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 참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sumif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C가 100이고 여기 120이고 13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35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은 또 D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학년이 2학년 수학 점수가 80 이상인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학년이 몇 학년? 2학년. 수학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 쓰라고 했습니다. 조건 쓰라고 하는 칸에 써야지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년이 몇 학년이다? 2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만 써야지 학년이라는 글자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 몇 점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요 조건이 틀리면 아무리 함수가 맞았어도 조건 입력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에러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필드명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2만 적혀져 있는지 학년이 적혀져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다 입력이 됐으면 이제 D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꼭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총점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필드명은 총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이죠. 그래서 여기 필드 번호는 6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테리언 이 조건은 어디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조건에 해당하는 요 총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나왔냐라고 보니까 함수 종류가 많이 있네요. V루거, H루거, 레프트, 미드, 라이트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하고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필요한 함수들만 골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V룩업과 H룩업이 나왔다라는 건 이 단가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지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행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일 때 120만 원, B일 때 5만 원, C일 때 30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행기준이라서 뭐가 돼야 돼요? H룩업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 제품 코드, 여기 있는 이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라 그랬어요? 요 세 번째 글자라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 글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세 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레프트, 라이트, 미드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 써야 돼요? 미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요 세 번째 글자랑 단가표를 이용해서 요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 매출액 구하는 방법은 요 식을 알려줬네요. 먼저 판매 수량. 그러면 는 요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눌러야 되는 단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함수에 들어가야 된다? H룩업에 들어가야 돼요. 요 H룩업에 들어가서 우리 요 제품 코드에 있는 세 번째 글자를 뽑아놔야 되니까 미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드 어디에 있는 요 제품 코드에서 몇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3번 적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있는 글자라는 거는 그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글자라는 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표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죠.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다? 절대 참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V룩업이나 H룩업에서 조건표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행번호는 몇 번째? 단가가 두 번째 있으니까 2가 돼야 되고, 요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요 범위 검색은 A일 때만 일로 가고 B일 때 일로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적어야 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0을 쓰거나 펄스를 적거나 둘 중에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수량과 요 뽑아낸 값의 단가를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뭐 주민번호랑 거주지랑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데이트하고 미드가 나왔어요. 지금 미드는 우리가 방금 했었는데 어떤 특정 문제에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때, 뽑아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요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수들의 조합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데이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지금 보니까 생년월일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월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일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생년월일이 나오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슨 함수에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서 요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니까 여기 year, month, day라고 나오죠. 연도, 월, 일을 뽑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드 어디에 있는 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몇 글자가 필요하다? 두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9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month는 요 01이라고 하는 게 요 01이라고 하는 게 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번에 몇 번째부터가 돼야 돼요? 요 0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죠? 세 번째부터 월이 두 자리니까 두 개가 필요하니까 2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 또 01이 있는데 요 부분이 데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미드 몇 번째부터 필요해요? 다섯 번째부터 필요해요. 요 셀에 있는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가 필요한 거죠. 1도. 그래서 1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하니까 여기다 1, 2라고 적는 건 잘 적는데 3, 2로 적거나 5, 2로 적어야 되는 부분에서 3, 4로 적거나 5, 6으로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 6이라고 하는 건 요 다섯 번째, 요 여섯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돼야 된다? 두 글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요 문제만 보고 5, 6이라고 적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년월일이 표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if하고 or이라는 함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o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우리가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and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참으로 가는 거고, 이 or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한 개만 참이 돼도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and는 모두 만족, or이라는 건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8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됐대요? 이수를 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의 조건을 쓸 때 필요한 함수가 and하고 or이라는 거야. 근데 and는 다만족, or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if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있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쓰지만 지금 여기 문제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or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여러 조건을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 or을 해주시고 국어가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80 이상이다. 여러 조건을 나열해서 쓸 때는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또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8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수학 점수가 또 몇 점이 돼야 된다? 80 이상이 돼야 된다. 가로를 닫아주면 되죠. 더 이상 조건이 없으니까 문 닫아주는 거예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이수할 수 있다. 다 80이 안 넘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공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백이라고 하는 거 할 때는 큰 따옴표 2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수가 안 되는 사람을 보면 80점이 없어요. 여기 보면 80점 넘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수를 못하고 공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함수 1단계, 함수 4번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average if s하고 라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함수가 라운드라든가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이나 뭐 트룬스나 뭐 이런 함수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 거를 반올림, 뭐 올림, 내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나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은 자릿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월 사용량은 소득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죠. 항상 이렇게 예시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맞춰야 돼요. 두 자리가 한 자리가 됐죠? 그럼 소득점 자리 몇 자리까지 표기해라? 한 자리까지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릿수는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에 들어가서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라운드. 여기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average if s로 구한 결과를 반올림을 한 자리로 해서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버에다 클릭을 하고 average if s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average if s, 이 s자가 붙었다라는 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verage if s나 sum if s가 나왔을 때는 계산 범위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average range잖아요. 평균 렌지 범위다. 평균 범위, 계산 범위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월 사용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월 사용량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럼 조건은 뭐냐? 여기 보면 크리테리어 렌지 1이라고 나와 있죠? 11이 나와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누구다? 학과라 그랬어요. 학과가 누구인? 경영학과. 학과가 누구라 그랬어요? 경영학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누구? 회원 등급. 이 회원 등급이 뭐에 해당하는? VIP예요. 회원 등급이 누구다? VIP다. 그래서 경영학과와 VIP에 해당하는 어떤 거, 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이 23.79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는 거야? 앞에 누가 있어서? 라운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2번 문제로 가보시게 되면은 2번 문제는 뒷섬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 입력하는 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목이 모이면서 엑셀이면서 점수가 80 이상인 요게 조건이에요.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AND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감옥이 엑셀이면서 점수가 80 이상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틀리면 답도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다? 뒷섬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응시료에 대한 합계예요. 응시료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죠. 그래서 열번호는 몇 번이다?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감옥이 엑셀이면서 점수가 80 이상인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금액이 1,500원이 나옵니다. 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수 1단계는 난이도가 별 하나죠. 조금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단계에 있는 문제를 문제만 딱 보고 척척척 풀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 개념에 대한 함수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겠죠. 이제 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단계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좀 여러 번 풀어보시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if, left, mid, right 중에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주문번호, 여기에 보면 주문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많이 적혀져 있는데 마지막 문자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영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영문 글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나 봐요. 상품 분류가 되는데 E가 나오면 전자제품, F가 나오면 가구, 그 외에는 기타 상품으로 상품 분류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필요한 함수는 지금 if하고 뭐예요? 마지막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무슨 함수가 필요하겠어요? right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놔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다 클릭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함수가 지금 몇 번 들어가야 돼요? if가 전자제품, 가구, 기타 상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몇 번이 들어가야 되냐면 3개죠. 출력되어야 되는 게 3개고 2를 빼면 if의 개수는 몇 번이다? 2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if의 개수를 if 문제를 풀 때는 꼭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지금 주문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right가 돼야 된다라는 거. right. 이 주문번호에 있는 마지막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이에요. 그죠? 2가 나오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전자제품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 가구를 적으면 좋겠지만 또 있죠. 그 외에 상품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if 아까 2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번에 뭐다? 주문번호에 있는 RIGHT 마지막 글자가 요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요 마지막 글자가 이번에 뭐가 나오면 F가 나오면 그죠? F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가구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야 된다? 기타 상품이다. 여러분들 여기 기타 상품도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확인을 누르지 말고요. 내가 기타 상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갔는지 보려고 한다 그러면 탭키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가구는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죠? F가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그 알파벳이 나오는 거는 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4번 문제는 추주하고 뭐가 나왔어요? 랭크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매출액들 있죠? 요 매출액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상위 2개 지점 그러니까 상위 2개 지점이라고 하는 건 1등하고 2등을 말하는 거고 하위 2개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몇 등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러면 하위라고 하는 거 9등하고 10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선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다? 공백이다. 그러니까 1, 2는 최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9하고 10은 뭐가 돼야 된다? 개선 필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는 매출액이 높은 게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림차 순위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들어가서 추조함수에 들어가 줘야 돼요. 추조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 매출액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구할 때는 요 랭크점 EQ 직접 써볼게요. 여러분들 랭크라는 함수는 추저랑도 잘 나오고 if랑도 잘 나오고 또 vlookup이나 hlookuph하고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랭크점 EQ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게 요 매출액이죠. 요 첫 번째 값. 그리고 쉼표 눌러준 다음에 어디에서 순위를 구할 거냐. 이 980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매출액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요 기준점이 750으로 바뀌면 요 750도 요 매출액 전체 요 반짝거리는 거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죠. 그래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죠.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하지만 오름차순일 땐 반드시 끝에다 뭐 적어야 돼요? 2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로를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1등, 2등이 최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1, 1등, 2등 최우수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 3등, 4등은 그냥 공백이니까 공백 표시하시면 돼요. 5등, 6등, 7등, 8등, 9등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개선 필요가 돼야 됩니다. 개선 필요. 10등도 뭐가 돼야 된다? 개선 필요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요 10번에서도 큰 따옴표가 안 나왔잖아요.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입력하기 귀찮죠. 그러면 이럴 때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탭을 한번 눌러주면 큰 따옴표가 생겨요. 생기는 거 보고 이제 11등은 없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우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최우수가 2개가 표기가 되고 개선 필요가 지금 몇 개가 또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count if하고 누가 나왔냐면 count a가 나왔습니다. 출석 일수가 21인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20일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 전체 인원에서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지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비율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수라고 하는 거는 요 count a로 구하면 되겠죠. 그쵸? 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로 구하는 거니까. 근데 20일에, 출석일이 20일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누가 나왔어요? count if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count if 나누기 count a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뭐에 들어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count if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요 출석 일수에서 조건이 뭐예요? 20일이 넘어가는 게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몇 개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야 돼. 21 인원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되지. 딱 정확하게 몇 개만, 21인 것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 뭘 적으면 돼요? 20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20일 이상인 거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석 일수가 딱 20일에 해당하는 거. 요 20일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딱 20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500% 지금 5개가 있었으니까 500이 나왔던 거고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나누기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한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구한 거고 이제 나누기 하라고 했으니까 요 나누기 했죠. 그리고 전체 요 일수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count a로 구해야 되니까 count a로 구하고 가로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이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고 요 20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된다? 딱 20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함수 1단계에 있는 함수 5번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sumif s하고 median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median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median은 뭘 구하는 함수다?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카테고리가 가전제품이고 요 매출액이 매출액 중간값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매출액에서 중간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출액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뭘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메디안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디안 함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sumif s에 들어가야 되겠죠. sumif s로 들어가 주시고 첫 번째 여기 보면 sumrange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가 sumif는 합계 범위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sumif s나 average if s는 계산 범위가 먼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 문제에 보면 매출액의 합계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첫 번째 조건 요 첫 번째 조건은 얘가 첫 번째 조건이죠. 얘가 첫 번째 조건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요 카테고리 여기죠. 요 카테고리가 누구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전제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요 매출액이죠. 요 매출액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조건을 쓸 때 이제 잘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공식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sumif나 average if나 count if에서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어를 따로 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부동어를 먼저 큰 따옴표에 넣어주고 그리고 함수를 연결을 해야 돼요. 함수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를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media MEDIAN 스페링이 틀리지 말아야 돼요. 함수의 스페링이 틀리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가로 열어주고 요 매출액에 대한 중간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요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한 요 결과와 여기 나오는 이상이라는 기호를 요 AND 연산자가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가 AND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쵸? AND를 여기다 넣지만 이 큰 따옴표라고 하는 거를 부동어만 묶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얘는 글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함수가 독립적으로 그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어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리고 함수를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가전제품에 해당이 되고 매출액이 중간가 이상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만 지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또 여러 개의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Vlookup, Hlookup, 라지, 스몰이 나왔어요. 알맞은 함수 고르라고 했습니다.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K번째로 큰 거, 스몰이라고 하는 건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판매 수량,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매 수량이 두 번째로 큰 상품이 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큰 상품이 뭔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Vlookup과 Hlookup은 조건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표가 따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건편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 이렇게 열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서 우리가 무슨 함수로 들어가야 되냐면 Vlookup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Vlookup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는 요 검색할 값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요 판매 수량이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가 들어가야 돼. LARGE 어디에서 요 판매 수량에서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에 대한 상품명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 범위는 어디가 돼야 된다? 판매 수량에 대한 상품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의 값을 구할 때는 아래로 채우기인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반짝거리는 이 부분에서 범위를 지정했지만 이 판매 수량에 대한 상품명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니까 여기 열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고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수량이 두 번째로 큰 거에 대한 상품명이 그래서 여기 전자레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는 근무 시간 중에서 가장 적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요 mi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min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요 hour, minute, second가 나왔어요. hour는 우리가 시간, minute는 분, second는 초죠. 근데 이 mi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뽑아내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표시 예시는 이렇게 이런 시간이 나왔다. 제일 작은 값이 요거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시간, 여기 공백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15분 뒤에 또 공백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and 연산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한 거를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한 거를 앞에 시를 뽑아내야 되고 또 최소값을 구한 거를 분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초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한 거에서 초를 또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hour, min, 그죠? hour, min, 그 다음 minute, mi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들 는을 해주시고 hour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min을 구해야 돼요. 그죠? min 이 중에서 가장 제일 작은 근무 시간이 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가로는 min에 대한 가로가 되는 거고 hour를 닫아야 되니까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다 시간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 요 and 연산자 여기에서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하셔도 돼요. 요 and 연산자 해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시간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하고 큰 따옴표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공백이 있어요. 그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요 시간 뒤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지금 입력한 게 제대로 나오는지 요 체크 있죠?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잘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분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분들 바로 미니트 쓰면 안 돼요.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and 연산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뭐를 적어야 된다? minute, minute 들어가서 다시 min에 들어가서 근무 시간의 최소값을 또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분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분도 지금 뭐가 있어요? 뒤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 공백 처리 해줘야 됩니다. 큰 따옴표 해주시고 또 한번 체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minute min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요 가로가 여기 끝에 가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요 가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요 min을 하고 닫았잖아요. 그러면 닫았으면 이 minute에 대한 가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안 들어가서 지금 에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할 때는 이 가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min에 대한 가로가 여기 들어가고 분에 대한 가로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제 이어서 and 연산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컨드, 초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S, E, C, O 그죠? 세컨드 나왔죠?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min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 근무 시간에서 작은 값을 구해 주시고 지금 닫는 가로는 누구에 대한 가로다? min에 대한 가로다. 그럼 세컨드도 이제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and 연산자 넣어주신 다음에 뭐를 써주면 돼요? 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초 뒤에는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체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도 지금 0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D 18부터 23회에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가 23범위잖아요. 그런데 여기 24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순환참조가 이게 범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우고 다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범위가 이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넣어주면 돼요? 요 범위가 D 18부터 23까지다 라고 하는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함수 문제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거 지금 두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렸던 거죠. 하나는 뭐였어요?
가로가 안 맞았을 경우, 그죠? 민에 대한 가로가 있었고 우리가 미네트에 대한 가로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에러가 나오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범위 지정이 다른 부분은 23셀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여기 답이 나와야 되는 이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해 버렸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런 에러가 나오게 0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우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수식 입력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메디안이라는 함수, 우리 아까 메디안이라는 함수 했었잖아요. 그죠? 그 메디안이라는 함수랑 또 Dma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조건을 써야 되는 칸은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 보면은 도서관, 요 도서관이 어디 도서관? 중앙 도서관에 최대 대출 건수와 그다음 또 어디 도서관? 시립 도서관의 최대 대출 건수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건수가 Dmax를 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그 중앙도서관의 대출 건수, 최대 대출 건수, 그 다음 시립도서관의 최대 대출 건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나온 거에 대한 중앙값을 여기에다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왜 쓰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중앙도서관이잖아요. 근데 시립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립도서관에 대한 조건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도서관, 그래서 밑에다가 시립도서관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두 개, 중앙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의 두 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최종 나오는 거 중앙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함수가 먼저 들어간다? 메디안 함수를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메디안에 들어가서 요 첫 번째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우리가 그 Dmax 값, 그러니까 최대 건수를 구하면 되고, 또 넘버 2에다가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max가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서 Dmax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max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여기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몇 번이에요? 대출 건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열번호 여기는 뭐를 적어야 된다? 5를 적어야 돼요. 5를 적어 주시고, 조건은 누구다? 도서관이 누구인 거? 중앙 도서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최대 대출 건수는 142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확인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메디안을 클릭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넘버 2에다 클릭하고 다시 Dmax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가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열번호가 아까처럼 똑같이 몇 번이다? 5번, 5번이다. 근데 조건이 이번에는 중앙도서관이 아닌 누구다? 시립도서관이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도 바로 답이 나오지만 우리 메디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Dmax에 대한 값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수에 대한 중앙값을 여기 있는 메디안이 구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왔다? 138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if하고 뭐가 나왔어요? and가 나왔어요. if하고 and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if는 여러 조건에 대한 어떤 참값이면 출력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고, and라고 하는 건 여러 조건을 나열할 때 필요한 건데 and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조건이 뭔가 한번 보면은 영화관이 메가 시네마이고 동시에 관객 수가 몇 명이 돼야 된다?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흥행 성공,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고란에. 그럼 먼저 우리가 뭐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 주셔서 요 if에 들어가서 먼저 뭐가? 영화관이 and를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를 먼저 적고 가로 열어서 요 영화관이 뭐가 나오면 메가 시네마가 나오면 메가 시네마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쉼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 이번에는 뭐다? 요 관객 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1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끝났으면 가로 닫아주고 요 두 개의 조건이 다 맞으면 뭐가 된다? 흥행 성공이 된다. 흥행 성공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흥행 성공이냐 공백이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 1단계 함수 6에 있는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보면 if and or이 나왔어요. if and or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는 if and or이 나왔는데 and나 or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알맞은 함수라는 말이 없죠. if and or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함수들을. 여기 알맞은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 개 나열된 함수 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만 이 알맞으라는 말이 없을 때는 여기 주어진 함수를 다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역의 미세먼지, 여기 미세먼지라고 나와 있는 이 수치가 80 이상이고 동시에 여기 온도 있죠. 이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 30도 이상이거나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미세먼지는 모두 다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30도 이상이거나 대기질 지수가 나쁨이면 주의보,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요 대기질 지수는 30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쁨이라고 나와 있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함수는 if는 몇 번 들어가야 돼?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왜? 주의보 아니면 공백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and예요. 두 개의 조건이라고 봐야 돼. 크게는 and. 뭐가? 요 미세먼지 요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이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은 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OR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OR 들어가서 온도가 몇 도 이상? 30도 이상.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예요? 요 대기질 지수가 뭐가 나오면, 나쁨이 나오면, 요 나쁨이라는 게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 지금 가로 닫는 거 OR에 대한 가로, 마지막에 닫는 가로는 AND에 대한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요거는. 근데 여기 있는 OR에 있는 조건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돼도 요 조건과 맞아서 이 출입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맞게 되면은 얘는 뭐다? 주의보다. 주의보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주의보가 뜨거나 공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if 함수 안에 조건을 나열을 할 때 and하고 or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쓸 때는 순서대로, 요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이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추주하고 뭐가 나왔냐면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추주하고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클릭해 주시고, 그 위크데이가 나왔는데 요 위크데이가 주어지면 꼭 요런 게 꼭 떠요. 그래서 요일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크데이의 리턴 타입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일요일은 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일요일이 뭐가 된다? 1번이 되는 거고, 요 2라고 하는 거는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라는 타입을 쓰게 되면은 월요일이 0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요 1번 아니면 2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리턴 타입을 몇 번을 써야 돼요? 1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위크데이가 나오면 1번을 써야 되냐, 2번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보면 요 출발 일자의 요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요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요 출발일자 요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특정 날짜를 어떤 1부터 7까지의 요일 번호로 변환해 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크데이 스페링 틀리지 않게끔 잘 적어 주시고, 요 위크데이 요 출발일자의 요일 번호가 몇 번이 되냐. 근데 유형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부터 나열해야 돼요? 일요일부터 나열을 해야 돼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막 쓰다 보면 오타가 꼭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요일 번호가 1이 나오면 1로 가는 거예요. 얘가 2가 나오면 요 월요일로 가는 거고 3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화요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1번이라고 하는 거 썼을 때는 일요일부터 써야 되고 2를 여기 적었다 그러면 여기 월요일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일요일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추정하고 위크데이라는 함수도 우리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또 이렇게 엔드 연산자 연결하는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퍼 나왔고 레프트 나왔고 프로퍼가 나왔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도시명에 여기 도시명에 있는 세 문자 SEO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명에는 첫 글자 요 국가는 요거 첫 글자 이 도시명은 요거 세 글자 그리고 계절은 또 앞에 있는 요 세 글자 이렇게 뽑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세 글자 뽑아낸 거 대문자, 한 글자 뽑아낸 거 대문자, 근데 마지막에 요 계절을 뽑아낸 거는 첫 글자만 대문자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하이픈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함수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부동어 집어넣는 거 잘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SEO가 빠져야 되니까 도시명이 대문자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하고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어퍼로 들어가 주셔야 돼. 들어가서 어떤 걸? 요 도시명에 있는 앞에 세 글자를 뽑아내야 되죠. 레프트 요 도시명에 있는 몇 글자? 세 글자. 지금 가로 닫는 거 레프트에 대한 가로 또 가로를 닫는 건 어퍼에 대한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 입력을 눌러보면 SEO만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국가명의 첫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이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엔드 연산자 하이픈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K도 또 대문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퍼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레프트 요 국가명에 있는 몇 번째 글자 첫 글자 뽑아내야 되니까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가로 닫는 건 레프트에 대한 가로 또 닫는 건 어퍼에 대한 가로가 되는 겁니다. 체크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뒤에 또 하이픈이 또 있어야 되니까 클릭해 주시고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하이픈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계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엔드 연산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계절은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프로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프로퍼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또 어디? 레프트 요 계절에 있는 몇 번째 글자? 세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가로 닫는 건 레프트에 대한 가로, 또 닫는 건 프로퍼에 대한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중간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뭔가 틀린 게 있다라고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끊어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알맞은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알맞은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 중에서 골라야 돼요. 뒷섬, 디에버리지,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존 농도 평균을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함수가 필요해요? 라운드업이 필요하겠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건을 한번 보면은 미세먼지가 80 이상이면서 초미세먼지가 35 이상인 지역의 오존 농도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우리가 지금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미세먼지 80 이상이라고 했죠? 80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초미세먼지. 얘가 35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구한 결과를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라운드업이 들어가야 된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업을 찾아줘야 됩니다. 라운드 누구다? 업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릿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릿수를 먼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서 무슨 함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D썸 아니죠? D 에버리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서 D 에버리지 없으면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오존 농도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 오존 농도가 몇 번에 있냐? 1, 2, 3. 3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적어 주시고 조건은 아까 여기다 써놨죠. 미세먼지 80 이상, 초미세먼지 3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1을 아까 여기서 1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여기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썸이프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 엔드 연산자가 나오면서 뒤에다가 여기다 뭐를 붙이라고 했냐면 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서명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로 시작하는 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도서 대출 건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고 그 구한 결과 뒤에다가 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로뭐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돼요? 데이터 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별. 조건이 데이터 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sumIf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렌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는 이 부분이죠. 이 도서명이 있는 부분. 근데 조건이 뭐다? 데이터로 시작이라 그랬어요. 데이터로 시작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쓰고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대출 건수의 합계니까 이 부분 대출 건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 도서에 해당하는 대출 건수의 합을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답은 나왔는데 뒤에 건자가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 여기 써주고 뒤에다가 뭐를 써야 된다? 건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1단계에 있는 문제를 문제만 보고 쭉쭉 풀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함수의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1단계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또 다시 또 풀어보셔서 2번, 3번 반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